비트코인 세력이 주는 저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어제 발표된 지표가 나빴는데 가격은 왜 또 오르게 된 건지, 차트는 뭔가 갈 듯 말 듯 지루하게 구는지, 그 모든 소름 돋는 이유들 제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심장은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달려있는 바이낸스에 달려 있습니다. 세력은 내일 오후 5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 바이낸스의 고레버리지 개미들을 한 번에 털어먹을 최대 고통의 가격대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종착역이 바로 94K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에서 91K나 92K까지 밀어내기에는 이 세력들도 돈이 너무나도 많은 현상들을 펼쳐내야 됩니다. 대신 매물대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94K까지만 흔들어줘도 개미들의 물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뺏어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일 오후까지는 가격이 94K에서 93K까지 가둬질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건 폭락의 징조가 아니라 폭등 전 마지막으로 개미를 털어내는 과정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오는 눌림 현상들 속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겁먹고 도망가실 때가 아니라 눌리면 눌릴수록 내가 밑에서 어떤 구간에서 받아먹어야 되는지, 이 받아먹을 구간들을 토대로 함께 전략을 세워놔야 될 때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저점을 잡는 사람만이 다음 상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정확한 타점 지금 바로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 프로파일러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여러분, 코인판이 참 불친절하죠. 뭔 지표 발표가 나와서 결과는 나쁘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차트는 뭔가 갈 듯 말 듯 애만 태우고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에 대한 걱정들 제가 싹 지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그 포인트, 제가 오늘 그 포인트들 싹 다 풀어가지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영상 준비해왔고, 여러분들께서는 94K라는 숫자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 이제 좀 제대로 이해가 된다 싶으면 그때 가서 구독 버튼 눌러주셔도 좋으니까요. 대신 좋아요라는 출석 체크 지금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좋아요 눌러주셨다면은 지금부터 차트 속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PPI 지표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날이었고, 그런데 생각보다 이 지표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다라는 거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인플레이션의 비상인가? 이제 또다시 폭락하는 건가? 이런 겁주는 소리들이 주변에서 들려오셨을 텐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히려 그에 반해 오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 보고 코리니 분들께서는 멘붕 많이 오셨을 거예요. 아니,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도 무섭고 지표도 나쁘게 발표됐는데 가격은 왜 오른 거야? 이런 의문 충분히 가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의 차트만 딱 놓고 봤을 때도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봤었던 대하락으로 인해 형성했었던 저점과 그 이후에 같이 형성되었었던 저점, 이 두 가지를 이었던 하락 빗각을 비트코인이 이번 상승에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오르긴 했는데 안정권에 돌입은 못했고, 근데 지표 결과가 나빴던 거에 비해서 가격은 오르긴 했으니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별해야 될지 많이들 혼란감 드실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진실은 조금만 더 뒤로 가서 우리가 살펴보는 걸로 하고, 잠깐 비트코인의 4시간 봉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차트 함께 확인해 봤었을 때 이런 지표에 대한 것들을 빼놓고 생각해 보더라도 결국 지금처럼 안정권에 돌입해서 본격적인 추세들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는데요. 자, 왜냐? 아직까지 썩 안정적이다라고 말하는 구간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관점을 전부 다 엎고 새롭게 뒤바꿔야 됩니다 하는 구간까지 내려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들을 명확하게 세워둬야 본격적인 추세가 정해지기 전까지 이 안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기회를 붙잡아낼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고, 그로 인해서 항상 제가 기준하고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 주봉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FVG의 하단선에서 가격이 눌림을 받고 있었을 때 바로 밑에 4시간 봉 기준의 FVG 2개나 형성된 채로 반등 구간들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고 있고, 현재 비트코인이 최종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구간, 이 주봉 기준의 FVG 상단선도 아래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안정권에 돌입하지 못하고 약간의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들 이 반등 구간들 확실하게 체크하셔서 이 안에서 지지가 일어난다면 다시 한 번 더 충분히 도전하러 갈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에서 나오는 흐름들이 이더리움에서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고, 결국 두 코인의 관점이 같다면 우리는 손익비가 훨씬 더 매력적인 쪽에서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 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서 이에 대한 기준과 함께 타점 준비했던 거 기억
기억하실 겁니다. 자, 어제 함께 준비했던 타점들 이더리움 차트로 넘어와가지고 어제 저희가 같이 준비했었던 단기 반등 시나리오와 함께 확인해서 보시면 비트코인이 눌림에 따라 이더리움의 가격 역시도 눌리는 모습들이 보였지만 저희가 함께 설정했었던 1차 진입가 구간 부근 바로 4시간 분 기준의 FVG 상단선에서 정확하게 가격 반등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우리는 이러한 반등 타점들 미리 함께 확인해 놨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받으면서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자마자 곧바로 스터디룸 통해서도 실시간 대응 안내까지 진행하게 되면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빠르게 나타나던 반등 타점들 놓치지 않고 붙잡아낼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후의 흐름들 쭉 같이 보셨을 때 이 비트코인에서는 상승의 안정권이 저점 비각이었다면 이더리움에서는 오더블럭이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상승의 포문을 열 수 있는 만큼 이 오더블럭 하단선과 상단선에서는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저희가 이것들을 기준으로 함께 목표가 설정 세워드리면서 반등하던 타점이 저희가 함께 세워놨었던 오더블럭의 하단선 이 1차 목표가 부근을 터치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이 자리에서 먼저 절반 매도 신호 안내드리면서 저희가 진입했던 비중의 50% 먼저 수익의 기회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고 하지만 비트코인이 96K까지 상승을 이뤄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상승 역시도 하단선에서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더 이루어졌던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라가던 가격이 오더블럭 상단선을 터치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자리를 넘어서진 못한 채 다시 내려오는 모습들 보여줬지만 저희는 이런 저항 구간들 미리 함께 체크해 놨었기 때문에 이 오더블럭 상단선을 터치하는 모습 확인하자마자 최종적으로 이 자리에서 전량 매도 신호 안내 드리면서 저희가 진입했던 비중의 100% 모두 안정적으로 수익의 기회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확실하게 이해되시죠? 왜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우리가 기준선들을 명확하게 체크하고 어떤 구간이 무너지면은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겠지만 결국 지지를 확인해줘야 되는 구간들이 어디인지 어느 구간을 넘어섰을 때 어디까지 그 목표 또 바라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세워놓는다면은 지금처럼 변동성이 휘몰아치는 장 속에서도 이러한 수익의 기회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놨고 그런데 종종 댓글에서도 선생님 제가 영상은 항상 끝까지 참고하고 있는데 막상 제가 바빠가지고 차트를 못 볼 때 자꾸 진입 타점이 지나 있어서 저는 제대로 된 기회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회가 다가왔을 때 놓쳐가지 마시라고 스터디룸 통해서 항상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 보시면은 링크 하나 첨부되어 있고 이거 둘 중에 아무거나 편하게 참고하셔가지고 링크 통해서 숫자 3번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기회가 왔을 때 실시간 대응 안내부터 진입한 이후로도 리스크 관리까지 함께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먼저 한 번씩 숫자 3번 부탁드릴게요.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와 함께 같이 살펴보시면은 어제 지표 결과가 나빴음에도 이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에 혼란감이 드실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는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신다면은 지금 이 흐름부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흐름들까지 완벽하게 우리만의 흐름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눌리고 있는 가격들 결국 안정권에 돌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거 아닌가 걱정되실 수 있지만 일단 차트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무서워하셔서 다 던져야 될 구간들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구간까지 아직 가격은 도달하지 않았고 단기 추세와 중기 추세는 이제 막 상승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정권에 진입을 하는지 아니면 진입하지 못하고 정말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면서 내려가게 되는지 이에 대한 것들 확인도 안 하시고 미리 겁먹고 파는 거는 그냥 세력 좋은 일만 시키시는 겁니다. 자, 우선 왜 이런 상승이 나왔는지 이것부터 먼저 알아보자면 이유는 딱 3가지로 정리해드릴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매는 이미 맞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격에 선반영되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기대감도 그렇고 실망감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추측하게 되면서 보통 가격에는 그런 선반영 것들이 녹여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흐름들 때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천장을 뚫고 올라가고 있을 때도 뭐 이때 당시에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일어날 거다. 아니야, 금리 인하 아직 멈추지 않았다. 금리 인하 진짜 한 번 더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기대감들이 포함되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로 금리 인하 발표가 되었을 때는 가격들이 크게 오르지 못했던 모습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실망감이 쌓였던 이후에도 이 실망이 그치지 않을 거야라는 불안감들이 먼저 작용하게 되면서 가격이 계속해서 회복하지 못했던 모습들도 기억하실 텐데요. 자, 그런데 지금의 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 최근에 베네수엘라 사건도 그렇고 미국의 인플레이션들은 끊임없이 걱정이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 이 시장에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자체가 가격에
가격에 녹아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 때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불확실성들이 해소되게 되니까 막상 지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냥 예상과 비슷했다로 크게 가격들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역발상인데요. 지표가 나쁘게 나왔으니까 이 개미들이 딱 지표만 보고 숏을 덮고 던지게 될 때 세력들은 물량을 밑에서 받아먹으면서 가격을 들어 올리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락에 베팅한 개미들을 전부 다 태워버리는 숏 스퀴즈 작전이 펼쳐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장 궁극적인 이유이자 이걸 이해하시면 내일의 흐름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잡아가실 수 있는 건데 그에 대한 세 번째 이유, 바로 내일이 무슨 요일이죠? 내일은 금요일이죠. 그리고 이 금요일에는 항상 오후 5시에 옵션 만기장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 지표보다 거대한 옵션 전쟁에 집중이 쏠려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옵션 만기 차트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옵션 만기를 하면은 이 보통의 전문가들은 옵션 만기 시장 자체가 데리비트 거래소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데리비트 기준으로 무조건 봐야 된다, 여기만 보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전에서는 정말 다를 수 있습니다. 막상 여러분들께서 데리비트 시장이 옵션이 더 큰 건 알겠지만 실제로 옵션 만기장이 됐을 때 바이낸스 옵션 만기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은 보통 이 바이낸스의 최대 고통 가격에 옵션 만기장이 맞춰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요. 자,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될까?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심장은 이 선물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바이낸스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력들 입장, 그러니까 거래소 메이커들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옵션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그런 와중에서 선물 거래소들에 있는 개미들도 털어먹기 위해서는 바이낸스 기준으로 움직이면서 최대 고통의 타협을 맞추는 것이 바글바글한 고레버리지 개미들 물량까지 한꺼번에 털어먹기 좋고 이 옵션 만기도 종이 쪼가리로 만들기 좋고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 장사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데리비트뿐만 아니라 이 바이낸스 차트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대 고통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 옵션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내가 베팅을 건 이 티켓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티켓이 가장 많이 종이 쪼가리가 되는 지점,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베팅에 실패한 지점이겠죠. 그 지점을 이렇게 최대 고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내일 날짜를 기준으로 바이낸스의 최대 고통은 92K, 데리비트의 최대 고통은 91K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이 96K인데 여기까지 가격을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너무나도 말이 안 되죠. 갑자기 몇 퍼센트가 뚝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세력들도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바로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다는 거죠. 이미 가격이 올라올 만큼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눌러내는 거는 오히려 누르는 게 더 손해고, 그렇다면 내가 적당히 누르게 되면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인가, 우리는 그걸 찾아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데리비트 기준으로도 우선 딱 차트를 봤었을 때 만약에 가격이 93K 부근에서 옵션 만기가 종료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걸려있는 콜 포지션들은 이득을 좀 보겠지만 이 위로 쭉 걸려있는 콜 포지션들, 그리고 이 밑으로 쭉 걸려있는 풋 포지션들, 이것들 전부 다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겠죠. 바이낸스 기준으로 살펴봐도 우리가 동일한 게 가격이 대략 94K 혹은 93K에서 멈춘다라고 했을 때도 이 정도 물량들은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나머지들이 전부 다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최대 하락분 94K에서 93K 이 안에서 가격이 그냥 눌려 있을 확률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트코인의 차트로 봤을 때도 지금 비트코인에서 우리가 완전히 관점을 뒤엎어야 되는 구간은 현재 주봉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FVG 상단선 이 92.8K 부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가격이 94K부터 93K 안에서 멈춘다면은 마지노선 전혀 위협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눌림들에 겁먹어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들고 있던 것들을 전부 다 팔아버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려오게 되면은 반등 구간들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에서 안전하게 지지 확인하시고 눌러 담는 게 더 이득이지, 지금 내가 공포에 속아가지고 굳이 들고 있던 거 다 팔아버린다든지 아니면 내려온다고 무작정 그냥 풀숏을 걸어버리신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근거들 딱 들어보셨을 때 솔직히 나는 이번 근거 진짜 동의한다, 따라서 남들 다 혼란에 빠질 때 나는 안정적으로 기준 잡아서 전략
전략 준비해가지고 지금 이 흐름 속에서도 나만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전략 두 글자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제가 이에 따른 근거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전략 함께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전략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들 꼼꼼하게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는 거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단기 반등 시나리오 먼저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손익비가 매력적인 쪽은 이더리움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타점 역시도 이더리움 통해서 나간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자, 우선 1차 진입가 구간은 현재 1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날봉 기준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 자리가 날봉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FVG의 상단선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저점들 역시도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이뤄냈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근인 3281달러 부근에서 지지까지 꼭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4시간봉 기준의 FVG 상단선 이 구간인 3315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분할 입절해 주시고 2차 목표가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분 체크해서 스터디룸에 따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진입한 이후로 추가적인 하락세 동반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추가 매수 통해서 리스크 관리 바로 들어가 주셔야 된다. 따라서 2차 진입가 구간은 FVG의 하단선이자 1시간봉 기준의 일목그림대 스팬 2라인이 겹쳐있는 바로 이 부근인 3220달러 부근에서 지지 확인 꼭 해주시고 2차 진입 그리고 3차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자리가 다 무너지고 있는 만큼 매도세가 그만큼 강력하다고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섣불리 확정을 지어놨다가는 강력한 매도세에 함께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3차 진입가는 실시간으로 매도세 체크하면서 이 밑에서 지지들이 안정적으로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저희가 스터디룸 통해서만 따로 공지가 된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세인님 이 공지 끝까지 받기 위해서는 스터디룸 도대체 어디로 신청해야 되나요? 자, 이에 따른 신청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 보시면은 링크 첨부되어 있고 이 링크 통해 가지고 숫자 3번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주신 순서대로 한 분 한 분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대신에 실시간 대응 안내는 이 구독자분들 한정으로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지 않았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한번 눌러주시고 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숫자 3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안정권에 돌입하기 직전에 상승분이 다시 한 번 더 등장한다면은 어디를 넘어섰을 때 그 이름을 쫓아가 봐도 되는 건지 그에 따른 단기적인 상승 시나리오 같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진입가는 오더블럭의 하단선 이 구간이 3357달러 부근을 돌파한 이후에 이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지지까지 받는 모습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오더블럭의 상단선 이 부근이 3399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분할 입절해 주시고 2차 목표가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분 체크해서 스터디룸에 따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인님 아까부터 이 POC 구간을 진입가로 잡았다 TPO 지표의 POC 구간에서 지지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 지표 도대체 무슨 지표예요?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우선 나는 트레이딩 뷰를 좀 써봤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기존의 트레이딩 뷰에 있는 지표인 TPO 지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그런데 트레이딩 뷰에 기존에 있던 TPO 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연애 100만원 이상씩 구독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지표라는 거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연간 100만원 이상의 구독료를 내야 되는 거냐? 자, 우선 기존에 있는 TPO 지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루 24시간 내내 거래가 일어나고 있던 중에서 이 거래의 70%가 오래 머물렀던 가격대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 거래의 70%가 오래 머물렀던 가격대인 만큼 이 구간들이 사람들이 주목한 구간이다. 그만큼 매물대들이 조금 몰려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따라서 매매의 70%가 머물러 있었던 가격대인 만큼 이 지표 하나만으로도 이 70%가 오래 머물렀던 가격대의 상단선을 돌파하면 상승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하단선을 하방 돌파하면 하락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것도 저희가 이 지표를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고 특히나 이 지표의 POC 구간 같은 경우에는 70%가 오래 머물렀던 가격대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 머물렀던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는 시장이 기억하고 있는 자리라 지지 또는 저항이 강력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 POC는 특성상 가격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가격이 이 POC 구간에 붙들어가는 특성을 이용해서도 저희가 흐름들을 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코리님 분들께서도 이 지표 하나만 사용하신다면은 내가 앞으로 추세가 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지지 저항들은 어디서 일어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한눈에 조금 알아보시기 쉬운 그런 지표입니다.
지표입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이 지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그저 오래 머물렀던 시간들을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만 봤을 때는 이 자리가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지표들의 소스 코드를 따로 뽑아내서 더 정확성이 높게끔 새롭게 지표를 디벨롭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래 머물러 있던 시간 플러스 이 거래량의 가중치까지 함께 더해내게 되면서 실제로 정말 의미가 있었던 구간들만 표시가 되게끔 저희가 새롭게 개발을 해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POC 구간 표시 같은 경우에도 무지개 색깔로 구별을 해놓게 되면서 지진화 저항이 강력하게 발생할 수 있을수록 빨간색, 그 지진화 저항이 약하게 될수록 뒤에 이제 보라색까지 이렇게 따로 표시가 되게 해놨고, 한번 깨졌던 POC 구간들은 동일하게 지지 저항들은 작용은 하지만 이전만큼의 지지 저항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깨졌던 자리들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게끔 저희가 다 만들어 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지표 저희만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만 딱 선착순 20분께 이 지표에 대한 소스 코드 무료 배포하기로 결정을 해냈습니다. 따라서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지표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볼륨 TPO 지표에 대한 소스 코드부터 간단하게 적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이 유용한 지표 여러분들께서도 매매에 한번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복기해 보자면 결국 내일 오후 5시 전까지는 시원한 상승도 화끈한 폭락도 없이 94K에서 93K까지 눌릴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지치게 만들어서 물량을 뺏으려는 전략이기 때문에 무작정 방향성에 무리하게 베팅하기보다는 그냥 눌리면 주워 담는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저희가 함께 준비했던 전략들대로 차근차근 대처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편하게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실전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계속해서 업로드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